자, 상명원TV의 김기용입니다. 꿈을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꿈을 가지면 삶에 초점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꿈을 갖게 되면 왜 이런 장점을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응하는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것이고,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 초점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결정을 하거나 방향성이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맙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 일을 처리하고 바쁘게 배우느라 저희 꿈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취미가 마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마구 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취미도 하고 저 취미도 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취미가 좋다 하면은 이 취미를 하고, 저 사람이 저 취미가 좋다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그 취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취미가 카메라, 자전거, 캠핑, 골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것은 그 장비들하고 좁아진 집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꿈을 갖고 있었더라면 또는 잊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거에 어울리는 적절한 취미를 선택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것을 꾸준히 밀고 왔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내공이 쌓였을 것입니다. 사실 취미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 그 모든 것이 다 취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 역동적인 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3년도에 만들어지고 2019년도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죠. 좀 연식이 된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개봉된 영화를 본 신세대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으로 빠삐용이 등장합니다. 빠삐용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주변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도 근처에 있는 군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빠삐용은 워낙 억울했기 때문에 그곳을 탈출하려는 한마디로 자유를 향한 의지와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빠삐용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자기 자서전을 소설로 쓰고 그것이 영화화된 것이 바로 빠삐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출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빠삐용이 그 자유를 향한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우고 체력 단련을 하고 벌레를 잡아먹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에서 무엇이 빠삐용을 이렇게 강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를 향한 빠삐용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스틴 호프만이 분장했던 드가는 감옥 생활에 적응을 하고 결국은 빠삐용과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드가는 그 감옥 생활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높은 집중력 또는 몰입도와 그에 따른 창의력을 갖고 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왜 몰입도가 높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 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프로이드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의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특징은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은 작동할 때 어떤 판단 과정 없이 우리의 뇌에서 이미 기억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겁니다. 판단 단계 없이. 판단은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단계의 작용 없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뇌에서 있는 기억들을 가져다가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 우리 꿈을 강하게 기억시켜 놓으면은 무의식은 우리 꿈을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무의식에는 오직 쇼핑이 각인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할인 쿠폰이 아주 눈에 착착 들어올 것입니다. 이처럼 몰입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높으면 왜 또 창의력이 높아질까요? 그것은 우리 뇌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정리할 때도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 강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일수록 우리의 몰입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창의력에 필요한 정보들, 그 정보들을 잘 연결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 혁신의 아이콘 누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와 그의 팀이 개발한 아이폰에는 애플사의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던 기반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정의 스크린 터치 기술, 와이파이 기술, 인터넷 기술, GPS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개발되어 있던 기술들을 똑같이 보고도 스티브 잡스는 그 기반 기술을 이용하고 거기에 자기 기술을 추가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세기의 작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꿈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꿈에 대한 그의 몰입도는 대단한 창의력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낮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꿈이 있으면 긍정의 모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에 많이 흔들리면서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 확률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뇌는 물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삶의 초점, 삶의 에너지, 창의력, 이것들이 어우러지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